바르면 나의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반갑습니다. EBS 생활관리. 사람이라는 게 참 그렇다. 죽어야지 한참 보다가 그때 알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입학을 축하한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한시 운영하는 모두가 다 글씨관을 자야 되는 건 아닌 건 아닐까? 정말 놀라운 저는 사법고시라다가 3년 만에 사법고시를 접었고 선배 그랬더니 나를 또 정말 이 대학 이 전공으로 평생을 살아도 젠타지가에 대한 인생은 누구나 처음 주어진 거니까 인생에 프로가 있을 리 없다. 우리 모두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왔지? 왜 남이 안 겪는 걸 나는 겪지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삶을 사는 목적도 제가 억울한 게 있거든요. 그동안 이제 12년간의 영상을 보고 제 얼굴에 대해서 진짜 성형에서 달라진 라인인지 원장님께서 전문가로서 많이 맞추는 특히 코 뭐 이렇게 오늘 여러분 저 오늘 지금 신사동에 왔거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던 것들을 카메라 정신없죠? 제가 오늘 대신 물어봐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오피셜의 이재영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지난 12년간 목소리 변화 영상을 올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댓글을 성형을 너무 많이 했네, 너무 많이 뜯어 고쳤네 막 이런 댓글을 많이 달아줬더라고요. 제가 좀 억울했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바빠서 수술할 시간도 없어서 성형 못했거든요. 그래서 쌍꺼풀도 쌍꺼풀 테이프 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귀여운 큐티 여러분들이 어떻게 올려줬냐면요. 아니 선생님이 성형을 하든 말든 니들이 왜 훈수질이야. 선생님이 하고 싶으면 하고 선생님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지. 왜 남의 외모 가지고 야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참 고마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수능 끝나고 아마 조금 더 예뻐질 수 없을까 고민하는 학생들도 많고 아마 향후 대학 가서 인기남, 인기녀가 되기 위한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 제가 여러분들의 성형에 대한 궁금한 모든 것 소개해 드리려고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교육자로서 여러분들 위험한 수술을 하는 게 싫어요. 그래서 보다 안전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성형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게 안전하고 보다 여러분에게 맞는 성형인지 전문가분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이디병원의 원장님을 만나보러 왔습니다. 정말 큰 병원이거든요. 우리나라 1위래요. 자, 그럼 지금 만나볼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아이디병원의 대표원장 박상훈 원장입니다. 원장님, 제가 억울한 게 있거든요. 네. 그동안 제 12년간의 영상을 보고 네. 제 얼굴에 대해서 진짜 네. 성형에서 달라진 라인인지 네. 원장님께서 전문가로서 네. 한 번만 같이 리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09년이에요. 예? 빨! 예, 예, 완전히 애기네요, 애기. 순자가 공자랑 저 눈초리가 저거 굉장히 날카로우신데요? 그 학생들이 무슨 무협 영화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아, 장검을 들고 있을 것 아. 같다고. 시라는 거에서 네. 법률에 의한 통치를 얘기해요. 근데 저 때만 해도 지금 제 얼굴이랑 좀 눈매가 다른, 콧대도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메이크업이 늦게는 발달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콧대를 메이크업으로 세웠거든요. 그리고 카메라 마사지가 안 돼 있어가지고 예쁜 표정으로 말하는 걸 잘 몰랐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용이를 잡아서 그때 초보 강사, 완전 생 초보 강사였거든요. 이렇게 막 선생님은 운명자기 때문에 도망가게 되네요. 자꾸 도망가세요. 근데 왜 제가 무서우세요? 이때는 지금 약간 여러분 성인이잖아요. 깡패 같아요. 그쵸, 맞아요. 약간- 깡패 약간- 같습니다. 네, 네. 사실은 긴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 이렇게 쫄았던 거죠. 표정은 되게 또 자신감이 있어요. 사실 예. 저렇게 자신감이 있으시면 다른 분들은 되게 성형을 잘 안 해요. 저는 이렇게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음.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반갑습니다. 때까지 사회문화 인기가 이재영 진짜 선생님입니다. 많았거든요. 서울교과 그래서 어릴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사회문화 해설을 진행하도록 지금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귀찮은데 더 여러분, 예뻐지면 사회문화 얼마나 어떠셨나요? 인기 약간 소녀틱하게 성공의 됐네요. 발목을 네, 잡습니다. 약간, 네. 우리가 정말 조금 이제 오직하고 순해진 거죠. 가득 네, 얼굴이 1%를 훨씬 더 잘해놓고 편안해 마지막 보이시고 약간 화장도 1%를 조금 이겨내지 약간 못하면 부드러워 결국은 그렇죠. 보이시고. 성공을 네, 할 네, 수가 네. 없습니다. 근데 저런 영상에 수능 점수가 악플 아니라 옛날에 수능에 진짜 가는 못생겼네. 과정이기 때문에 잘 나왔다고 성형 잘 해서 되셨네. 공부하면서 검언할 필요가 아니 없고요. 이렇게 막 나왔다고 대놓고 해서 얘기해요? 대놓고 얘기해요. 그래요? 눈 많이 나머지 고쳤네. 한달 특히 동안 코 막 충분히 이렇게. 역전이 가능하잖아요. 저는 마지막까지 근데 이분들이 선생님과 잘 힘을 모르시는 이 것 화장을 같아요. 몰라서 네, 잘 그래요. 모르는 거예요. 네.
네. 들으러 콧대를 오는 화장으로 많이 네, 네. 깎는데 열정이 있다는 그리고 제가 셀프 메이크업 영상에 쌩얼 올리거든요. 완전 똑같아요. 옛날에는 산수 테이프를 안 붙였어요? 그때는? 안 붙였어요. 이제 마지막 네. 마라톤의 그러니까 직선 상수했다고 주만 얘기할 수 있죠. 남겨놓았습니다. 그쵸. 생각보다 15년 훨씬 더 전이죠. 어려운 환경에 저는 놓여져 이때 사진이 제일 있다면 예쁘신 것 만약 네. 그 네. 가정 네. 배경이나 여러 같이 가지 같은 문제점이 오, 노출되어 그렇구나. 있어서 네. 여러분들이 네. 삶에 이때부터 거야, 이제 아마 머리가 하면. 이제 예, 좀- 머리. 근데 학생들은 이게 베스트 짝장 거의 5위 안에 들어가잖아요. 네. 교사가 옷차림이 댓글 엄청 많이 달리는데 학생 우리 쌤 수업은 들어보고 그런 얘기 했냐고. 제가 공부하기 싫었는데 선생님 옷 보려고 클릭해서 봤다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다 강의 잘하고 하는데 옷을 자기 마음대로 입고 또 이쁘게 입는데 왜 뭐라 그러냐. 사실 우리나라 약간 그런 선입관이 좀 있어요. 오, 원장님 네. 깨어나시네요. 네. 네. 어깨라인 대박죠. 이렇게 나오네요. 끼어나도 그대로 있고. 이게 정말 파격적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삶에 자존감이 높고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 네. 그냥 지금 좋은데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영상을 보신 네. 소감은 어떠신가요? 네. 사실 좀 놀라웠어요. 이제 그동안에 10년 넘게 영상을 보니까 많이 변화가 있으시더라고요. 뭐 한 2009년인가에 처음 시작하셨을 때는 정말 앳된 모습, 좀 놀랍게 달라진 모습이고, 그다음에 10년부터는 좀 머리도 기르시고 조금 원숙해지셨고, 그다음에 17년 그 영상은 막 파리가 장난치신데 애기 같았어요. 막 애기같이 막 그러고 장난치시고 있고, 또 19년 모습은 좀 놀랐던 게 이렇게 숄더를 이렇게 오픈하셨는데 저는 강실에서 저런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 거 저는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놀랐는데 이렇게 너무 대담하게 막 바뀌시니까 아마도 사람들이 이분이 당연히 성형을 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있고 아마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목구비는 하나도 안 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그렇게 오해를 하는 이유는 당연하다. 약간 팔색조 같은 그런 미인 변화 때문에 그렇다 라고 생각하시고 성형을 안 하셨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처음 뵀는데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저희 드디어 해명이 끝났습니다.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아니 선생님이 성형을 하든 말든 니들이 뭔 상관이야. 왜 남의 외모에 대해서 관리 훈수질이야 라고 하면서 성형을 비난할 것이 전혀 없다 이런 댓글들도 있었거든요. 큐티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는데요. 실제로 수능 끝나고 성형을 문의하는 학생들이 많은가요? 네, 맞습니다. 갑자기 증가하는 거고요. 아마도 이제 그동안에 좀 이렇게 억압된, 제한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게 이제 풀리니까 이제 성형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뭐 눈 성형, 어떤 연예인 뭐 되고 싶다, 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면 네, 네. 성형외과에 계시면 네, 지금 네. 가장 핫한 연예인들을 다 파악하실 수 있겠네요. 네, 뭐 계속 바뀌는데 요즘은 아이돌 분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서요. 뭐 그래서 불핑 뭐 이런 분들, 네, 그런 분들 뭐 리사 씨, 지수 씨 이런 분들에 대한 많습니다. 네. 오, 신기해요. 네. 그런데 저는 교육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너무 위험한 수술이나 위험한 선택을 하는 건 말리고 싶거든요. 네. 선생님 보시기에 이 수술만은 정말 위험하다. 아니면 수술 결제할 때 이것만은 꼭 피해라 하고 네. 좀 당부, 조언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네. 당연히 위험한 수술이라면 하지 말아야겠죠. 그렇지만 모든 게 위험한 그런 수술보다는요. 지금 특히 이제 수험생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서두르지 말아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그런 억압된 상황에서 갑자기 분출하다 보면 성형을 서두르게 되거든요. 빨리 뭐 성형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이 성형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누구처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꼼꼼히 따져보시고 성형을 결정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수능이 끝났잖아요. 네. 수능 끝나고 가장 많이 성형을 고민하고 상담해 오는 부위를 한 부위만 딱 꼽으신다면? 네, 그건 뭐 쉽습니다. 단연코 눈 성형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예, 눈 성형은 워낙 좀 변화도 많기도 하고 또 수술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래서 뭐 회복기간도 짧고 그렇기 때문에 수능 끝나신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을 하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코 성형, 그다음에 안면 윤곽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만약 수능 끝난 고3이라 할지라도 네. 어디가 안전할지 병원을 고를 때도 고민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네. 인터넷 검색해보면 나오긴 하지만 네. 어디까지가 실제 후기고 어디까지가 광고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학생들이 네. 병원을 고를 때 좀 객관적으로 네. 이거를 꼭 보고 골라라 하는 네. 게 있으세요? 이게 이제 가격도 보시고, 그다음에 후기도 보시고,
이런 거 보시는 당연히 그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전성, 특히 이제 젊으신 어리신 분들이니까 안전성에 대한 것도 좀 꼼꼼히 따져보시고 결정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모든 병원이 다 자기 병원이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조금만 들어가 보면 이제 이게 안전하다는 기준이 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마취과가 있는 상주한다든지 네, 원장님들의 전문성 경력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조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꼭 병원에 가서 마취과가 있는지 원장님들의 경력은 어떠한지 물어보세요. 아이디 네. 병원에 있나요? 네, 당연히 4분이 계십니다. 마취과 의원 4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성형을 좀 일찍 하면 안 좋다는 견해도 있고 하려면 일찍 해라 이런 견해도 있거든요. 네, 네. 성형하기 가장 좋은 나이대가 있을까요? 네. 수마다 좀 다른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성장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성형을 하면 안 되겠죠. 지금 이제 뭐 코도 크고 있고 눈도 밝고 있는데 성장 수술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다행히도 여자분들은 되게 고등학교 1학년, 남자분들은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성장이 끝나기 때문에 되게 수험생인 경우에는 이런 성장의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점점 더 심해지는 수술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하는 게 좋으세요. 예를 들면 아니면 비대칭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좀 빨리빨리 수술하시는 게 비대칭을 더 심해지지 않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예를 들면 눈썹이 자꾸만 각막을 찔러서 각막 손상이 된다. 이런 것들은 진행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좀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통 신체적인 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 말고도 약간 사회적인 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어떤 분이 오셔서 쌍꺼풀 할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기 수능 보시고 하세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바쁘신 때보다는 좀 여유 있게 하시는 게 낫고요. 또 사람들이 좀 친구들이 변할 때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수능 때 대학 들어가고 나서나 뭐 군대 갔다 오고 나서는 친구들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그 성형수술에 의한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것들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조금 덜합니다. 근데 그럴 때 이런 전환기 때 수술하시는 것도 좋은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수술을 한 다음에 네.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은 하기 전이 더 좋았나 생각하기도 하고 더 티나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저 아는 사람 중에는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이렇게 눈이 부심 현상이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많은가요? 네, 이제 재수술도 있죠. 근데 재수술을 크게 두 개로 나누면 하나는 실제로 정말 문제가 있어서 하는 재수술이 있고요. 하나는 주관적 불만족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까 말씀대로 뭐 눈부심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있다면 그에 대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주관적 불만족이 더 많아요, 사실은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환자분은 조금 더 크게 하고 싶었는데 뭐 조금 작게 됐다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성형외과 의사는 답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잘 됐다고 생각해도 환자분이 불만족하시면 이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수술 전에 충분히 얘기하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크게 하고 싶다, 나는 이렇게 높이고 싶다 이런 얘기를 충분히 잘 하시면 그런 그 주관적 불만족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진 같은 게 도움이 되기도 해요. 나는 이 스타일이 좋아요, 이런 스타일이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충분히 본인의 의사를 알고 수술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사진 가지고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사실 수능 끝나고 입학이 3월 2일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붓기가 어느 정도 걸리나요? 너무너무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요즘은 OT 때를 맞춰서 하시더라고요. 2월 중순 정도 때 OT 가시니까 OT 전에 자기가 이제 붓기 빠져야 된다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보통 수술마다 다르긴 합니다. 뭐 눈수술은 한 1, 2주, 그다음에 코수술은 한 2, 3주, 그다음에 큰 수술 하실 때는 한 3, 4주 정도 되는데 보통 한 달 정도 여유 있게 하시면 자연스럽게 뭐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한 달.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두 가지 파가 있어요. 하나는 수능하자마자 수술하시고 약간 과정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원서 내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신 다음에 가시는 분들이 있고, 수능하시고 그런 과정 다 하시고 그다음에 수술하셔서 이제 OT 가시는 분들이 있고, 약간 그게 두 가지 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성형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경우는 어떡하나요? 네, 아마 가장 걱정하시는 것 같고요. 네. 수술하고는 마음이 급해요. 수술한 다음날 내가 원하는 눈이 돼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코가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붓기 빠지고 자리 잡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달, 3개월 이런 정도 생각하시는데요. 근데 되게 그런 경우에 좀 마음에 안 드는 경우는 시간이 조금 기다리시면 좋아질 것 같고요. 시간이 좀 지났었는데도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으면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드시는지 좀 꼼꼼하게 챙기셔서 수술하신 분이랑 잘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개선이 가능한지 뭐 이런 상담을 좀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밸런스 게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성형외과 원장님으로서 네, 티 안 나는 성형과 네. 티나지만 정말 조각처럼 예쁜 성형 중에 뭐를 추천하세요? 네. 그거는요, 네. 티 안 나는데 조각처럼 예쁜 성형. 이겁니다. 환자분들이 되게 와서 하시는 말씀이 티 안 나게 확실하게 효과 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눈 같은 경우도 자연스러운 쌍꺼풀, 저희는 이제 보통 뭐 속쌍, 인폴드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많이 하시고 사각턱 같은 경우도 여기 각이 좀 남아 있어서 좀 자연스러운 거 이런 걸 좀 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효과는 확실하게 하는데 간혹 보면은 좀 확실하게 하시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쌍꺼풀 같은 경우도 바깥쪽 쌍꺼풀을 해서 서양 연인처럼 해달라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조금 이제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왜냐면 코는 애기 같은 코를 갖고 계신데 얼굴은 조그만데 그런 눈을 하면 잘 안 어울리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상 자체가 성형하고 싶은 니즈가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지만 정말 위험한 것은 피해야 그럼요. 된다. 네, 그러니까 네. 예뻐지고 싶은 욕구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언제 안전하게 네, 네. 그것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사각턱을 수술할 때 그 선택하는 양악 수술 같은 건 네, 네, 우리가 연예인들 보면 진짜 드라마틱하게 변한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런데 그거 진짜 위험한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가족이라면 수술 시키시겠어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양악술에 대해서 막연하게 이제 무섭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큰 칼이 무서운 거예요? 작은 칼이 무서운 거예요? 둘 다 무섭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이라는 것은 항상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건데 잘하면 안 무서운 거거든요. 양악술이라는 거는 또 사실은 이미 이제 시작된 지가 60년이나 된 수술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면 잘 할 수 있는 수술이고 전문가, 많이 한 사람들이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섣불리 하는 경우에 특히 많은 기대를 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정확한 아까 말씀드린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악술 뭐 이런 수술의 문제가 아니라 수술은 항상 작은 수술도 안전하게 받아야 된다. 이 말만 조금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양악 수술은 막 치과 전문의가 있어야 된다고. 네, 네. 왜냐하면 양악술이라고 하는 것은 뼈를 움직이지만 치아도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성형외과 의사, 그다음 외과 의사, 그다음 치과 의사 같이 작업을 해야지 최종적으로 가지런한 예쁜 얼굴과 가지런한 그 치아를 유지할 수 있어서 함께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인프라가 잘 구축된 데서 해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큰 작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같이 뭐 수술이나 그다음에 그 준비 과정, 그다음에 회복 과정도 입원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병실, 그다음에 검사실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그런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사실 제가 쌍꺼풀이 속쌍꺼풀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쌍꺼풀 수술하고 싶은데 제가 켈로이드성 피부라 어디가 네. 다치면 다 이렇게 좀 흉터 자국이 부풀어 오르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올리브영 양면 쌍테이프를 붙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켈로이드성 피부 같이 흉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네. 쌍꺼풀 수술을 할 수 있나요? 네, 정말 켈로이드는 막 이렇게 막 부풀어 오르는 그런 체질들이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 지금같이 이렇게 그냥 부위에 따라서 있는 그런 반응이 있으신 분들은 쌍꺼풀 수술 이런 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얼굴 같은 경우에는 가장 흉터가 안 생기는 곳이에요. 수술해도 괜찮다. 아, 진짜요?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아, 여러분들이 제 메이크업 네. 영상을 올렸는데 네. 선생님 왜 쌍꺼풀 수술 안 하시고 쌍태 붙이세요? 이래서 나 켈로이드라 너무 무섭다고 그렇게 네. 했는데 한번 네. 정말 이제 막 여드름이 많아가지고 얼굴에 손대기도 힘들 정도의 네, 그런 네, 화농성 피부가 네. 있는 경우 피부 고민도 많은데 네, 이제 네. 안면 윤곽이나 라인에도 고민이 네, 동시에 네. 있는 경우가 네, 네. 정말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네, 맞습니다. 그런 피부의 경우에도 수술해도 괜찮은지요? 네, 아무래도 이제 화농성 피부라는 게 그 말 그대로 염증이 잘 생기는 예민한 피부거든요. 그래서 피부 자체를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수술할 때 뭐 소독이나 소독약에 예민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소독약이나 그다음에 수술하고 이제 항생제 같은 걸 잘 써서
좀 그런 염증이 안 생기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수술을 한 후에 염증을 가라앉히게 하는 그런 레이저 치료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피부과 같이 있는 병원 사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가르치는 강사다 보니까 네. 학생들이 이제 네. 머리가 좋은 거, 머리가 나쁜 거 되게 예민하단 말이에요. 아, 네. 근데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는 속설이 있잖아요. 네. 전신 마취를 하면 네. 네. 머리가 나빠진다. 네. 이런 속설이 있거든요. 네. 그냥 정확히 말씀드리면 마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다 해봤고요. 마취와 지능과는 상관이 없다. 진짜요? 라고 이제 증명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수능 끝나고 네. 연말에 수술을 하면 네. 네. 입학 전에 네. 자리를 잡을까? 붓기야 큰 붓기는 빠지겠지만 네. 네. 성형이라는 게 붓기 빠지는 기간과 제대로 예쁘게 자리 잡는 기간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해서. 네. 말씀은 붓기 빠지는 기간이 만약에 한 달이다. 그러면 자리 잡는 데는 한 3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12월 달에 수술하시면 내년 3월 달 정도에 자리 잡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결코 급하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지금 수술하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제 말씀대로 지금 수술하시라는 게 아니라 지금 수술하시면 3월 달도 문제 없고요. 사실은 1월 달에 수술하셔서 한 3월 달에 조금 부어 있어도 그냥 통통하게 이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 괜찮습니다. 성형 중독의 사례가 많은가요? 보신 적이 있는지요? 네. 사실은요,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 첫 수술하시는 분들이 이런 걱정을 많이 하세요. 내가 혹시 수술했다가 성형 중독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성형 중독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 하셨는데 또 하신다는 거는 하나가 마음에 든다. 잘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성형 중독에 대해서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이제 기억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이제 연예인 배우셨는데요. 이분은 성형을 여러 번 하셨어요. 배우도 오세요? 배우도? 네, 당연히 배우들도 얼굴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네, 당연히. 그래서 신기하다.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영화 같은 찍으시니까 여러 가지 장면에서 이렇게 걷겨서 사진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그걸 다 가져오셔서 요거는 마음에 드는데요. 요 각도는 마음에 안 들어요. 요 각도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봤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수술하셔도 좋아할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안심하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어떤 성형 중독 빠지시는 분들 사실은 누군가가 좀 이렇게 그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주위에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 지방 흡입도 하시나요? 네, 지방 흡입도 많이 합니다. 네. 또 비만은 또 사실 관리해야 되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지방 흡입술 하나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방 흡입을 하면 네. 언젠가 다시 돌아온다 네, 이런 얘기가 많은데 네. 그거에 대해서도 하나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비만이라는 것은 관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강의 들어보니 선생님도 인내심, 마지막에 힘들 때 하나를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 가끔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비만도 마지막에 조금 더 먹고 싶을 때 이때 좀 이때 참을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안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조금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이제 지방흡입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한 가지 또 차이점은 이제 어렸을 때 살이 찔 때는 지방의 세포수가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성인이 돼서 살이 찔 때는 세포 자체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방흡입을 하고 나면 세포수가 좀 줄어들거든요. 그럼 이제 살찔 수 있는 세포수가 조금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면들은 조금 이제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이어트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는 수험생 큐티도 보지만 저의 수업을 듣고 한 10년 전에 듣고 30대가 된 그 제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지방흡입은 3, 40대가 더 많이 하나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10대가 제일 많이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요즘 다이어트 중이어가지고 네, 그러세요. 사실 예뻐지고 싶고 멋져지고 싶은 건 누구나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그런데 성형한 사람들에 대해 성형괴물, 강남미인 이런 식의 좀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것에 대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저 성형외과에서도 굉장히 고민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당연히 뭐 성형을 해서 괴물이 된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건 잘못된 성형인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누구나 다 예뻐지고 싶은 게 당연해요. 다 좀 잘 나가고 싶고 예뻐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사회적으로 또 예뻐지고 싶다 이런 말들을 공공연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참 사실은 어렵고 눈치가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외모 지상주의라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외모에 대해서 선호가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외모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이것 때문에 컴플렉스도 생기고 이러세요. 만약에 성형수술로 좀 본인의 컴플렉스가 해결된다면 제가 성형하는 사람으로서도 성형이 좋은 효과를 냈다, 좋은 영향을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제가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이 제목이 외모 지상주의 역설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번 선생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영 선생님께 드립니다. 외모 지상주의 역설 박상훈 원장님 꼭 읽어보고 나중에 네. 리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렛미인이라는 프로그램 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정말 이렇게 외모로 괴물이라고 놀림받던 분이 성형을 하시고 나서 자신감을 되찾고 자기만의 사업을 하고 정말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하는 그 부분을 봤어요. 성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과도한 욕심이 불러일으키고 외모지상주의가 부추긴 나쁜 것이라는 생각보다 누군가에게는 행복과 누군가에게는 삶의 전환과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는 치유가 될 수도 있다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자, 성형에도 트렌드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네, 당연히 좀 트렌드가 있습니다. 한국 분들은 작은 얼굴, 동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 얼굴이 전형적인 한국의 동안 작은 얼굴이라서 아마 성형도 안 하시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 사실 제가 어릴 때는 그 제 눈매가 좀 이렇게 위로 찢어진 눈매라서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너무 날카롭고 싸나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만 보면 싸움을 잘할 것 같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눈 중에 수지 같은 이런 동그란 네. 눈도 있지만 네. 우리 김연아 선생님 같은 이렇게 쭉 이렇게 그쵸. 약간 고양이살 그런 네. 눈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예전에는 제 눈매를 사람들이 날카롭다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그게 엣지 있고 트렌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네, 사람들도 네.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변해요. 그래서 시대상이 변하고 그다음에 좋아하는 얼굴이 바뀌기 때문에 자기의 개성을 잘 살리는 그런 성향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그 성형하고 네. 아주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이 있다면 네, 네, 어떤 네. 분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만족도가 높으신가요? 성형은요, 예뻐지는 게 목표이기도 하지만 또 그 다음에 목표가 꼭 있습니다. 대개는 뭐 예를 들면 취업을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뭐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다든지 뭐 누구한테 인정을 받고 싶다든지 이런 꼭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성형하시는 분 중에 만족하시는 분들은 성형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성형한 다음에 본인이 원하시는 걸 얻었을 때 그때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정확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성형을 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성형하고 가장 불만족하거나 만족도가 낮으신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인가요? 그거는 이제 아무 생각 없으신 분들이죠. 그래서 만약 예를 들면 엄마가 하래서 한다.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해도 그냥 저렇게 해도 그냥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성형이나 한번 해볼까? 뭐 일도 잘 안 되는데 성형이나 한번 해볼까? 뭐 이런 분들은 만족도가 별로 안 좋아요. 또 하나는 좀 쉬고 싶다. 뭐 이래서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어쨌든 정확하게 목표가 없이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만족도가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정 선생님 같은 그런 위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네. IT 병원 1등이시라면서요? 아니, 또 뭐 사교육에서 또 1등이시잖아요. 네. 저는 어깨탑이죠. 아, 네. 네. 제가 사실 지난 10몇 년간 강의하면서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막 붓기가 빠질 시간도 없이 1년에 네. 저를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만 300시간에서 500시간이 돌아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단 일주일도 이 인강 촬영에 텀이 없어서 사실 붓기도 그렇고 수술 때 누워있을 시간도 없어서 네. 성형을 도전해보지 못했거든요. 네. 근데 말 그대로 쌍꺼풀 테이프를 매번 붙이는 것도 좀 번거롭고 네. 자꾸 쌍꺼풀 테이프를 붙이고 뛰니까 여기가 막 이게 뭐라죠? 눈꺼풀이 약해져요. 네. 늘어진다 맞습니다. 그러나요? 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네. 저는 물론 저의 외모에 매우 만족하는 스타일이지만 네. 고친다면 네. 용기 내서 성형을 한다면 어디를 추천하시나요? 기본적으로는 지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얼굴형이 이렇게 작고 동안이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술이 이렇게 또 많이 필요하신 얼굴은 아니세요. 그래서 그냥 관리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은 이제 워낙 그런 것들이 잘 돼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조금 그런 거는 선생님께서 쌍꺼풀 테이프 붙이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쌍꺼풀 테이프가 오래 붙이면 피부염도 생기고 맞아요.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피부 두꺼워지고 그래서 만약 계속 쌍꺼풀 테이프를 붙일 거라면 쌍꺼풀을 하시는 것도 좀 권해드릴 만하다. 조금
조금만 휴가를 내셔서 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그냥 피부 관리 정도? 근데 네, 만약에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쌍꺼풀 수술을 하면 네. 무슨 법? 네, 이건 좀 막 자세히, 절개법, 네. 매몰법 이런 거. 자세히 봐야 되긴 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보통 피부가 얇고 그다음에 쌍꺼풀만 싹 만들어주는 경우에는 이제 매몰법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좀 눈을 이왕 이제 옛날엔 쌍꺼풀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은 눈을 예쁘게 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눈을 좀 크게 하기 위해서 뭐 이제 앞팀, 뒤팀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조금 피부 관리, 워낙 시간이 없으시니까요. 피부 관리라는 아이템을 좀 제가 준비했거든요. 제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이디에서 만드는 화장품인데요. 간단하게 좀 이렇게 하시면 마스크팩이네요. 마스크팩, 그다음에 IDAG 더마스틱 골드핀 마스크. 네, 이거는 피부를 좋게 하는 거고, 이거는 또 석고팩은 피부를 좀 작게 쪼그라들게 리프팅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네. IDAG 페이스핏 플라스터 마스크. 저 선물 받았어요, 여러분. 애플존, 그 다음에 이마에 붙이시면 좀 입체감이 생기는 그런 밴드가 되겠습니다. ID 페이스핏 플러스 패치 V2. 오, 신기해요. 사실 이 영상이 성형에 대해 궁금했던 학생들에게 정보를 주는 영상이기도 하지만 정말 이런 사람은 성형하면 위험하다가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네, 네, 이런 그렇죠. 사람 성형하지 마라. 네, 가장 저희가 무서워하는 환자는 너무 기대가 많은 분, 페이스오프를 기대하는 분, 그렇죠? 아니면 나는 인생을 걸었어 이런 분들은 성형수술로 그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리한 기대는 금물, 그런 분들은 성형수술하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본인의 그 마음이에요. 본인이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다. 그래서 컴플렉스 때문에 뭔가가 난 꺼려진다. 이런 분들은 조금 과감하게 도전하실 필요 있고요. 그럼으로써 좀 자신감 갖고 대인관계나 이런 것들, 사회생활을 자연스럽게 한다면 그런 것으로 성형으로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성형을 해서 혹시라도 잘못될까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하는 그 걱정과 내가 성형을 해서 삶이 더 기뻐지고 만족도가 높아지고 조금 행복도가 높아지고 하는 밸런스를 잘 봐서 나에게 이익과 실 중에 뭐가 더 많은지 꼭 여러분이 꼼꼼히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제는 사실은 제가 오늘 원장님 처음 뵀는데 네, 우리 네. 수험생 큐티들도 많거든요. 수능이 네. 끝난 학생들도 있지만 네, 이제 자라나는 우리 네. 중딩 큐티, 고딩 네. 큐티들도 네, 있단 네. 말이에요. 네, 네. 그 중에 제일 공부해서 가고 싶은 데가 의대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 중에서 의대 중에 성형외과가 제일 좋다. 네. 제일 점수 높아야 가는 과 아닙니까? 인턴 성적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보긴 합니다. 네. 공부를 잘하셨는가 봐요. 저는 이쪽을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네, 네. 좋아한다고 담을 수 있는 원장님 혹시 네. 제가 음. 대한민국 사회탐구 1타 강사 이적이지만 저를 혹시 오늘 만나보기 전에 알고 계셨나요? 네, 당연히 정말요? 알고 있어요. 네, 저는 제 아들, 딸이 있는데 아들, 딸이 다 좀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하다 보니까 이과긴 한데 이쪽 학원들 이런 데를 좀 많이 알게 됐고 선생님 워낙 유명하시고 뭐 이렇게 롤 모델 스타시잖아요. 그래서 다들 너무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를 제 애들한테 했더니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오, 아빠가 그러게? 그래서 제가 오늘 사인을 일단 좀 받아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 제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네. 미래의 의사가 될 수험생들에게 한마디 조언을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의사에 들어간 지 30년 좀 넘었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그때도 전 의사를 굉장히 하고 싶었는데도 마지막에 내가 의사에 맞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 의대에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그런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의대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의대 안에도 굉장히 버라이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의대에도 뭐, 예를 들면 정신과 하는 친구랑 제 친구 중에서, 그 다음에 또 뭐, 병리학 교수하는 친구는 완전히 생물학자고요. 그 다음에 뭐, 또 내과 교수는 또 내과하고요. 저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오셔서 적응하시면 아마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감을 잘 발휘하셔서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 영상을 보고 성형을 고민하던 학생들이
상담을 올지도 모르겠는데요. 아이들 병원에 와서 네. 지영쌤 제자인데 영상 보고 왔어요 하면 아. 할인이 될까요? 아, 네. 해주세요 할인해. 네,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성형 중에 제일 수능 후 가볍게 학생들이 접하는 게 뿌띠 성형에 대한 거거든요. 아, 네, 네. 그냥 간단하게 필러, 네. 간단하게 보톡스 이런 네. 것만으로 네, 네. 좀 드라마틱한 효과를 원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뿌띠 성형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네. 좋은 점과 위험성을 좀 네, 네. 소상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아무래도 뭐 뿌띠 성형이라고 좋은 점은 간단하고 빠르고 또뭐 회복도 빠르고 네, 티도 많이 안 나고 이게 장점이 되겠고요. 단점은 이제 효과가 한계가 있다. 그다음에 다시 재발, 이제 시간이 짧다, 수시간이 짧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가장 많이 하시는 것들이 보톡스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사각턱 보톡스, 그다음에 이런 보톡스 같은 거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필러, 제일 많이 하시는 데는 젊은 분들은 제일 많이 하는 게 코 필러, 이마 필러 이런 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한 6개월 정도 되면 다시 녹으니까 다시 재발한다. 이제 한 번 정도 해보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뿌띠 성형 그러면 간단하고 뭐 부담 없고 안전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라는 것은 보툴리눔 톡신이에요. 그래서 온몸에 퍼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소 부위에만 안전하게 시술해야 되고요. 그것도 역시 많이 경험이 있으신 전문가한테 봐셔야 됩니다. 또 필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요 코나 그다음에 눈 주위에 필러를 하시게 되면 혈관을 막는 경우가 생겨서 혈관 괴사, 피부 괴사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시술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한 위치, 그다음에 안전하게 시술 받으셔야 되고요. 수술 직후에는 조금 안정 취하시고 무리한 생활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 수험생들은 술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물론 네. 코로나라 하더라도 네. 신입생 환영회, 개강 그렇죠. 파티, 뭐 네. MT 이런 데 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성형을 하고 네. 음주는 어느 정도까지는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 네. 네. 성형 수술 같은 경우에는 회복 기간, 그다음에 실밥이 있는 기간에는 음주하시면 안 됩니다. 회복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2주 정도는 절대 금주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더 큰 일이 생기고 또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뿌띠 시술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 3일 정도 좀 금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당연히 금주와 함께 금연도 하셔야 됩니다. 금연, 담배 피시게 되면 상처가 이렇게 말라서 붙지를 않아요. 그래서 상처 회복에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금연 꼭 필요합니다. 네. 남학생의 성형, 남자들의 성형 네, 이 네. 관심도가 많이 증가하지 네, 네.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남자들의 성형에 대해서 한마디만 네, 네. 예전에는 저희 성형외과에 오시는 수험생들의 95%가 여자분이었고 5%가 남자분이었어요. 근데 점점 좀 늘어서 지금 한 7대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성형은 주로 코 성형이고요. 그다음에 안면 윤곽 성형입니다. 남자분들은 조금 좀 이렇게 좀 직선, 코 이런 것들을 원하셔서 좀 남성적인 매력 이런 걸 원하셔서 많이 하시고요. 턱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또 여자분처럼 이렇게 귀여운 턱선보다는 조금 남성적인 턱선을 원하셔서 많이 하시면 되는데 워낙 얼굴이 크신 분들이 요즘 작아지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끔 가다가는 이제 뭐 눈이 너무 작으신 분들, 너무 이렇게 조그만 눈 있으신 분들은 눈을 크게 하신 성형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네. 남자분들은 뭐 남자분들이라서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될 건 없는데 아무래도 피부나 이런 것들이 남자분들 두껍습니다. 그래서 회복 기간도 조금 더 걸립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술 많이 드시고 아마 담배도 많이 피시기 때문에 그런 회복 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거 좀 유의하셔서 수술 계획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능 후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인생의 선배로서 자기 자신의 자신감, 자기 주도적인 그런 인생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요. 외모로 인해서 자신감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컴플렉스를 좀 만약에 있으시다면 좀 회복하시고 자신감 있게 사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네. 성형에 대해 고민이 많은 학생들이 네. 많았을 텐데 네. 저도 이런 컨텐츠, 학생들이 궁금한 것을 대신 물어주는 컨텐츠를 그것도 이렇게 대형구영어 원장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너무 영광이었고 또 많은 분들 제가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많은 내용들을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조교 지원서를 받는 기간이거든요. 수능을 만점 받은 제자들이 저에게 조교 지원 신청서를 받아요. 그 조교 지원 신청서에는 수능 끝나고 이재영 선생님 수업을 듣고 만점을 받은 후기 인터뷰가 가능한지를 묻는 항목이 있는데요. 거기에 선생님 저 너무 인터뷰하고 싶은데 아직 붓기가 안 빠져서요. 선생님이 너무 인터뷰하고 싶은데 제가 예전 얼굴을 남겨놓으면 안 돼서요. 성형할 예정이라서요. 이런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성형을 결정하거나 너무 겁없이 또는 너무 알아보지 않고 무리한 결정을 하는 게 싫어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보시고 여러분들이 보다 행복한 방향으로 더 신중하고 진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성형을 하라는 것도 성형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궁금했던 것들이 보다 전문가의 입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조교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요. 무조건 하지 말라는 영상이 아니라 보다 신중하게 보다 자신의 미래를 장기적으로 고려해가면서 그리고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의 마음의 안정도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또 보고 싶은 영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천수에 따라 제가 바로 촬영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수능 전에는 공부 영상 위주로 올려드렸지만 이제 재밌는 컨텐츠로 많이 만나요. 빠잉. 맞다, 큐티바이 큐바.